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지난번에 마이크 샀던 게 좀 실패해가지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구매해봤고요.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도 마이크가 상태가 좀 좋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화면 역시나 빗썸 화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가격이 총 매수 금액이 207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만원 매수를 해 볼 거고요.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구독자분께서 이제 몇 년이 지나던 간에 계속해서 3만원씩 살 거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유 자금이 3만원도 없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매수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있는 데까지는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사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살만하기 때문에 좀 사볼게요. 일단은 만원씩 다시 매수를 할 거고요. 자, 비트코인부터 사겠습니다. 만원, 이더리움 만원 샀고요. 리플 사겠습니다. 참고로 제 포트폴리오와는 별도로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매일매일 샀을 때 이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총 수익률은 15%, 총 평가 손익 32만원, 총 매수 금액 21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1%, 이더리움 16%, 리플 18%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70만원씩 매수되어 있는 상태가 됐네요. 네, 딱 개수로 보자면 그렇게 많지 않죠. 이더 0.22개, 그 다음에 비트코인 0.01개, 리플 723개,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매집하실 분들은 꾸준히 매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도 뉴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가 좀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소셜캐피탈 CEO 비트코인 효과적으로 금을 대체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셜캐피탈의 CEO 차마스 팔리하피티라는 사람은 페이스북의 전 부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트코인이 금을 효과적으로 대체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론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뭔가 좀 유명한 사람들은 가격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지난 1월달, 그러니까 2021년 1월달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다시 좀 스탠스를 바꿔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낙관론자고 앞으로 더 갈 거라라는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요. 자, 다음 뉴스 볼까요? 자, 테더 여러분 테더 아실 거예요. 우리 업비트 상에서도 위에 원화 마켓이 있고 BTC 마켓이 있고 USDT 마켓이 있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달러로 US 달러죠. US 달러 법정 화폐로 USDT를 산 다음에 USDT로 암호화폐를 사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서클사에서 나온 USDC라는 코인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USDC가 발행되기 전에는 거의 이제 테더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테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조정이 항상 많이 왔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이슈였냐면은 USDT의 발행량, 그러니까 테더의 발행량은 원래의 그 테더 발행사에 예치되어 있는 달러의 양만큼, 달러의 금액만큼 테더가 발행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슈 제기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비트파이넥스라는 그 회사에서 테더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자회사가 되겠죠. 예, 거기서 테더를 발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치한 USD 달러보다 더 많은 양의 테더를 발행해서 암호화폐 가격 펌핑을 하는데 얘네들이 주범이다, 가짜로 그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 라는 의심을 많이 샀고,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미국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런 테더가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테더 이슈로 암호화폐를 하락시키는, 억지로 하락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너무 잘 올라가고 부정적인 뉴스가 없으면 괜히 USDT 한 번씩 찔러가지고 가격 떨어뜨리고 약간 이런 소재같이 쓰였던 게 이제 테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더사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왔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겹습니다. 이런 뉴스가 테더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가격을 지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뉴스는 비트파이넥스가 2년째 끌어오고 있는 주요 시장 조작 사건에서 법적 승기를 잡았다라는 뉴스가 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전에도 USDT가 별 이슈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죠. 네. 근데 이번엔 아예 판결로 나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이런 테더 악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아예 재판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테더 악재가 작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뉴스 되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쿨밸리 모든 가구에 비트코인 배포 계획이 꾸준히 준비 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미주리주 쿨밸리 시에서 모든 가구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배포하는 계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뉴스가 떴습니다. 자, 쿨밸리 제이슨 스튜어트 시장은 약 1,500명의 전 주민에게 인구는 많지 않아요. 약간 시골 동네 같습니다. 1,500명의 전 주민에게 세대마다 $1,000, 약 100만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나눠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근데 이게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얘네들이 나눠줘봤자 가격에 큰 영향을 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음 대목에 나옵니다. 자,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을 부여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왜 이 제이슨 스튜어트 시장이 왜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을 왜 주냐? 왜 주냐? 그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 시장은 친구의 인생이 비트코인에 대한 초기 투자로 바뀌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 투자 수단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의 목표가 이거죠. 장기적 투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 홀딩을 하고 있는 여러 고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장기적 투자를 하라고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눠주면은 시민들이 그걸 가만히 갖고 있겠니?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비트코인을 단기간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부여 시부터 5년간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제안했다. 못 팔게 한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강제 존버를 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마이너스 50%, 60%, 70%, 80%, 심하면 90%까지 날 수 있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선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 재차 강조했다. 그러니까 SEC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돼봤자 우리 시장에 크게 좋은 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느냐? 그걸 보면은 뻔합니다. SEC에 이제까지 제출되어 있는 그 ETF 신청 건수만 해도 비트코인 선물, 이더리움 선물 포함해서 24개의 ETF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도 승인을 하지 않았죠. 계속 반려하거나 그럼 다시 신청이 들어오고 반려하고 다시 신청 들어오고 연기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신청이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뭉갤 수 있습니까? 아무리 SEC도 지금 몇 년 동안 뭉갰어요. 지금 ETF 관련된 거를. 네? 그냥 뭐라도 하나 승인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만만하고 승인 내주기 쉬운 게 뭐예요? 비트코인 선물 ETF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크게 소용이 없느냐 볼게요. 한 비트코인 선물 뮤추얼 펀드는 출시 2달 만에 겨우 1,500만 달러의 자산을 모았대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비트코인 선물 펀드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2021년 말에 다음 비트코인 랠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자,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최근 2021년 말까지 또 다른 비트코인 랠리를 예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올해 연말에 비트코인 떡상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알다시피 투자에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잘 만들어진 자산 클래스는 되게 훌륭한 마무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4만 달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만 달러가 중요한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뭐래요? 38,000달러를 다시 방문할 수 있다. 38,000달러 38,000달러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당분간 고르지 못한 거래 행진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매년 비트코인의 가격 역사상 항상 약세장이 펼쳐졌다 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연말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될 거니까 그러면은 10월달, 11월달부터가 연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10월달에는 어떻게 될 거냐? 가격이 38,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10월 내에 38,000불을 한번 찍고 횡보하다가 11월달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뉴스. 자, 암호화폐 분석과 플랜 B,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플랜 B입니다.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석가죠. 자, 비트코인 상승장 트리거 7가지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했대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SEC의 ETF 승인. 네, SEC가 ETF를 승인할 거다. 승인하면은 이제 떡상할 거다라고 한 가지 첫 번째로 들은 거고요. 두 번째, 엘살바도르의 다음 국가적 채택.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말고 다른 국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또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사실 전송 속도가 원래 굉장히 느리거든요. 비트코인이 원래 시초긴 하지만 초창기 기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송 속도, 트랜잭션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이 이제 발전되는 거, 발표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하나로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은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에서 이제 암호화폐 결제나 뭐 이런 기술 같은 거를 채택하는 부분. 그리고 다음은 RSK 킬러 사용 사례 블록스트림.
RSK는 플랫포밍 기능이 없는 비트코인을 보완하는 블록체인인데 여기서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원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죠. 1세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제 2세대의 암호화폐 우리 이더리움부터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이 RSK 킬러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시작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마이클 세일러 폴 튜터 존스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11만 개인가요? 네, 11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가지 펀드들이나 여러가지 선물 거래들이나 여러가지 파생 상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유턴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를 철회하는 순간 암호화폐는 개떡상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식 몇 개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와, 진짜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스위스 최초의 암호화폐 자산 펀드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스위스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주로 취급할 첫 투자 펀드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펀드인 크립토 마켓 인덱스 펀드 이걸 이제 승인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적격 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 투자 펀드의 범주에 속하므로 고객에게 특정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라고 그러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승인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펀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미 충분히 많은 거래량을 가진 암호화폐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축으로 해서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살을 붙이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항상 보유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중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산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 이더리움 2.0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2.0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알테어 메인넷이 구현 일정이 결정됐는데 10월 27일이라고 합니다. 10월 27일. 그래서 암호화폐 이더리움 2.0의 첫 업그레이드인 알테어 메인넷 구현 일정이 결정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27일 19시 56분, 그러니까 7시, 저녁 7시 56분입니다.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더리움이 원래 지금 채굴과 그 다음에 이자, 포스와 포우 방식이 지금 반반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이제 자격 증명, 그러니까 지분 증명이죠. 지분 증명 방식, 이제 포스 방식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로 이더리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지분 증명으로 이제 이자를 받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월 27일입니다. 다음 뉴스. 자, 업계 관계자가 비트메인 중국서 채굴기 판매를 정지 및 생산시설 이전 계획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라고 하면, 자, 비트메인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최대 채굴기 제조 회사이면서 동시에 채굴도 같이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 캐시의 창시자 우지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이 비트메인이 지금 위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완전히 거래 자체에도 불법화했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럼 비트메인은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어요. 최대의 채굴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이 비트메인이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비트메인의 CEO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주주들이랑 회사 문을 지금이라도 닫는 게 이득입니다. 맞나요? 지금까지 엄청난 수익을 올렸거든요. 비트메인이 채굴기도 판매하고 채굴도 하면서. 그러면 문을 닫아야지 그동안의 자산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트메인이 뭐라고 해요? 다른 나라로 회사를 이전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갈 시기가 아니다. 아직 더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 돈을 아직 벌 수 있는 노다지 시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데이터. 이더리움 1일 소각량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 소각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볼까요? 현재 이더리움 소각량은 얼마예요? 38만 8,700이더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 그리고 단일 블록 평균 소각 가치가 1.014 이더고, 어제 소각이 된 이더리움 양은 어제 하루 동안입니다. 8,528 이더다. 일별 소각량이 전월 대비해서 40% 증가했다. 점차적으로 소각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더리움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떡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더리움. 자,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 비트코인 ATM 기기에 이더리움을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죠.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이제 비트코인 ATM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ATM 기기에다가 이더리움에 대한 기능도 추가하겠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더리움까지 추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되겠고요. 와, 오늘 뉴스가 진짜 무지 많네요. 네, 이제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공포 탐욕 지수는 20포인트로 굉장히 낮습니다. 익스트림 피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공포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위기에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지금 이런 공포에 매수를 하는 게 사실상 이론상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업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업비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5,287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비트 기준에서는 시세가 좀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뭐 반등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시장 장세고요. 횡보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49%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로 43,200달러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38,000달러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세로는 거의 뭐 네, 진짜 가격 엄청 떨어지겠네요. 한 얼마나 떨어지려나요? 한 4천만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고요.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존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롱 포지션 66%, 숏 포지션 33%로 아직도 롱 포지션이 좀 많긴 많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내려간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어요.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나 목요일 방송에서는 네, 좀 방송이 좀 길어지네요. 월요일은 좀 짧은데.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이크를 새로 매수래요. 또 직업병인가? 네, 구매를 했는데요. 네, 이게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방송은 금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